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보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67세 김정자 씨입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놓고 다시 들었다가 놓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친구가 받았습니다. 정자야. 응,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끊겼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생각합니다. 바쁘겠지. 나중에 연락 오겠지. 근데 오지 않습니다. 싸운 적도 없습니다. 돈 문제도 없었습니다. 험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관계가 끝나고 있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아픕니다. 싸우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끝나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면 친구 관계는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솔직해서 조용히 정리당합니다. 오늘은 왜 오래된 친구가 말없이 멀어지는지, 그리고 친구 앞에서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친구와 싸우면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고 울기도 했습니다. 너 왜 그래?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싸우다가도 며칠 지나면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미안해. 내가 좀 그랬어. 나도 미안해. 화해했습니다.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싸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툼 뒤에 오는 건 화해였습니다. 근데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집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새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너 때문에 서운했어. 이런 말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더 아픕니다. 싸우면 이유를 압니다. 내가 저렇게 해서 화났구나. 근데 말없이 끊어지면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계속 생각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이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이유도 모른 채 관계가 끊어지는 게 외롭습니다.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뭐가 문제였는지 알려주기라도 하지.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닐까? 불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처럼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친구를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4가지만 알면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남는 친구가 생길 겁니다. 첫 번째, 친구 앞에서 가장 먼저 감춰야 할 것은 내 돈, 재산, 노후 형편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모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살기 어떻게? 연금으로 살만해? 정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애들 덕분에 그럭저럭 살아. 큰애가 좀 보태주고 있어. 말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거든. 그래서 여유가 좀 생겼나 봐. 매달 용돈도 넣어주고. 작은애도 결혼하면서 집 장만했는데 우리 집 이름으로 해뒀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상속도 복잡하지 않게 정리했지. 애들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 요즘은 연금이랑 애들 도움으로 살림이 좀 나아졌어. 여행도 좀 다니고. 정자 씨는 그냥 일상을 말한 겁니다.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테이블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멈췄습니다. 숟가락만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좋겠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 나 먼저 일어날게. 누군가는 다음엔 보자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자 씨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집에 갈 시간이겠지. 근데 다음 모임 때 느꼈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모임 제한도 줄었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날 너무 많이 말했구나. 왜 돈 이야기가 제일 먼저 관계를 깨뜨릴까요? 60대 이후에 돈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위치가 됩니다. 예금이 얼마, 연금이 얼마, 자식이 얼마를 보태준다. 집은 누구 명이다. 상속은 어떻게 할 거다. 이 모든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비교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애들한테 받는 것도 없는데. 나는 연금도 빠듯한데. 나는 집도 전세인데. 괜히 초라해지네. 이 사람은 나랑 다른 급이구나. 그 순간부터 우정은 대등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거리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여유 있네. 나랑은 다르네. 우리 레벨이 안 맞네. 같이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근한 우위와 피로가 생깁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힘들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 하나? 배려해야 하나? 이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돈 이야기는 친해지는 말이 아니라 우정의 수평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정자 씨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내 얘기였는데, 근데 친구들한테는 자랑으로 들렸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자존심을 가장 깊게 건드리는 말은 비교가 섞인 자식, 손주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자식 이야기는 속을 파고듭니다. 정자 씨는 고백합니다.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친구들과 식당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르다가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애들 요즘 어떻게 지내? 정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큰애?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았어. 야근 많이 하더라. 그래도 승진은 빨리 했지. 친구가 끄덕였습니다. 정자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가 벌써 학원 3개야. 영어에 수학에 피아노까지. 아이고, 바빠 죽겠어.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눈치 못 채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진짜 잘해. 명절에도 우리 집 먼저 오고 시부모 챙기는 거 보면 기특해. 요즘 며느리들 안 그렇잖아. 그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마셨습니다. 또 한 친구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또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응, 연락해. 근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 먹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바빠서. 다음에 끊겼습니다. 왜 자식 이야기는 돈 이야기보다 더 위험할까요? 돈은 숫자입니다. 비교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평생 쏟아부은 시간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땠는가의 증명입니다. 친구의 자식이 잘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 친구는 자식 농사 잘 지었네. 나는 친구의 손주가 많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 친구는 복 받았네. 나는 친구의 며느리가 효도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 친구는 운이 좋네. 나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비교는 돈 비교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이미 커버렸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 애가 결혼 안 한 걸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애가 직장 불안정한 걸 내가 어떻게 바꿔? 바꿀 수 없으니까 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합니다.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을 피합니다. 또 그 얘기 나올 텐데, 또 비교당할 텐데, 차라리 안 가는 게 편해. 자식 이야기는 길수록 자랑처럼 들리고 짧을수록 우정으로 남습니다. 정자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말이 문제가 아니었어.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야. 내가 일상을 말했어도 상대한테는 상처였던 거야. 세 번째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습관은 친구 뒷담화와 비밀 폭로입니다. 돈과 자식은 자랑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건 다릅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안타까워서요. 어느 날 친구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정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요즘 미영이 사정이 좀 그렇다더라.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고 하던데.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누가 그러던데? 응,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 근데 이 얘기는 너한테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왔습니다. 정자 씨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게 지내.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왜 저러지?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야, 있잖아. 너 미영이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 했어? 응? 아니야. 너한테만 얘기했잖아. 그게 미영이가 알고 있어. 누군가 전달했나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한 말이 돌고 돌아서 미영이 귀에 들어갔구나. 미영이는 더 이상 정자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없는 자리 이야기는 관계를 망칠까요? 사람 마음속에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 작동합니다. 저 사람이 나 없을 때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지. 이 생각이 한 번 들면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속내를 숨겨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진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겉으로만 친하게 지내야지. 벽이 생깁니다. 걱정돼서 그랬어요.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하든 안타깝다는 명분으로 평가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무너집니다. 돈 자랑은 서서히 거리를 만듭니다. 자식 이야기는 천천히 비교를 만듭니다. 근데 뒷담화는 한 번의 관계를 끊습니다. 정자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미영이한테 직접 물어볼 걸. 괜히 다른 사람 말 믿고 퍼뜨렸네.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은 언젠가 관계를 비우는 말이 됩니다. 정자 씨에게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늦게 깨달은 말입니다. 네 번째, 나도 모르게 서열을 만드는 말은 예전에 잘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지금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건 다릅니다. 이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그냥 추억이었어요. 옛날 얘기였을 뿐인데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친구 셋이서 햇볕 쬐며 이야기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정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쉬지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있잖아, 내가 예전엔 말이야. 회사 다닐 때 팀장까지 했었거든. 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아래 직원들도 많았고 회의도 내가 주도하고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 우리 집도 그땐 좀 넓었어. 아파트 40평대 살았거든. 애들도 방 따로 쓰고 남편도 그땐 직급이 높았으니까 대우도 달랐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정자 씨는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좋았겠다. 근데 말이 계속될수록 반응이 줄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냥 앞만 봤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응, 응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자 씨는 느꼈습니다. 왜 반응이 이렇지? 재미없나?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응, 연락해. 근데 다음에 만나자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 이야기가 필요해질까요? 과거는 추억입니다. 그때는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복되면 다르게 들립니다. 서열처럼 들립니다. 특히 지금의 삶이 예전만 못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잘 살았네. 나는 예전에도 별로였는데. 나는 내려왔고 저 사람은 여전히 위에 있구나. 비교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아닌 과거까지 비교당하는 겁니다. 이게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내가 그때 뭘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닫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얘기 벌써 몇 번째야.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을 미룹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 나가겠어. 다음에 보자. 정자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추억을 말한 건데 친구들한테는 자랑으로 들렸구나. 내가 옛날 얘기한 건데 친구들한테는 지금 비교가 됐구나. 과거는 말하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에겐 비교입니다. 과거를 자주 꺼내는 순간 우정은 현재를 잃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데 계속 과거만 말하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자 씨는 이제 압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떠나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자 씨는 요즘 이 사람들 곁에만 남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한 친구는 만나도 깊이 묻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든지 궁금해도 끝까지 캐묻지 않습니다. 대충 듣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아무 말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한 친구는 힘든 이야기를 들어도 조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내 경험은 이렇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합니다. 힘들었겠다고. 또 한 친구는 자식 이야기를 해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어떻다, 남의 집 애는 어떻다, 이런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지나갑니다. 평생 내 편으로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합니다. 듣고 나서 거기서 말을 멈춥니다. 이 사람들은 위로를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당하지도 않고 평가받지도 않으니까요.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안 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를 이해해준 사람보다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 곁에 남습니다. 정자 씨는 요즘 달라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도 안 합니다. 자식 이야기도 줄였습니다. 남의 이야기도 전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정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 말하지 않아요. 그게 나도 편하고 관계도 오래 가더라고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무뚝뚝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실수도 줄었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줄었습니다. 후회할 일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편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듣지 않아도 되니까,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평가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숨긴다고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친구니까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니까 오히려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건 거짓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을 지키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솔직함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게 진짜 솔직함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겁니다. 새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친구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자 씨는 이제 압니다. 40년 우정도 말 한마디에 끝날 수 있다는 걸요. 오랜 친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친하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아낍니다. 돈 이야기 나와도 대충 넘어갑니다. 자식 이야기 나와도 짧게 끝냅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기만 합니다. 과거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시 연락합니다. 떠났던 친구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친구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평생 내 편은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낀 사람입니다. 친구를 오래 붙잡는 건 진심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편한 우정은 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정이 오래 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